아유르베다의사의 웰네스 스튜디오 슈리베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향신료 백과사전 네 번째 시간,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영상을 보시고 답글로 남겨주신 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구독자분께서 음식을 먹고 자주 체하는데 좋은 향신료가 뭔가요? 소개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오늘 향신료와도 연관이 있지만 아유르베다에서는 원인에 따라서 파악을 하고 처방을 해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음식을 먹고 잘 체한다면 앞에 보이는 후추와 생강, 그리고 인도에서만 쓰이고 있는 또 다른 종류의 후추 한 가지를 더 섞어서 세 가지를 넣어서 음식을 할 때 드시면 체기를 최대한 막아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속이 자주 체한다고 너무 고함량으로 자주 드시게 되면 속이 쓰리거나 오히려 또 안 좋은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후추로 넘어와서, 후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현대인의 식탁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향신료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 향신료의 역사에서 후추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대단하게 크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인도 남부 지역이 원산지인데, 이게 기원전 4세기쯤에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서 이제 인도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뭐 냉장 시설이 전혀 발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 이 후추가 처음으로 소개되면서 음식을 재워두고 보관하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후추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후추가 거의 금값과 동일하다고, 후추 한 알씩 계산을 해서 유통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후추 한 줌이 거의 소 한 마리 값이 될 정도로 금보다 더 귀했던 것이 후추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도에서 유럽 쪽으로 넘어갈 때 이 금보다 더 귀한 향신료를 갖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도 전쟁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후추입니다. 이렇게 이제 음식을 좀 보관을 하고 재워두는 데에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후추가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쓰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콜레라가 이제 창궐을 했을 때도 집안을 후추로 소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후추가 다양하게 여러 방면에서 쓰였는데, 다양한 의학에서도 약재로 쓰이고 있죠. 아유르베다에서도 약재 중에 한 가지로 사용이 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유래를 보시면은 향신료라는 것이 바로 영어로 스파이스인데, 이게 라틴어에서 유래한 걸로, 라틴어 뜻 자체는 약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향신료라는 것이 그 효과가 약으로 먹는 것만큼 뛰어나다는 거죠. 아유르베다에서 치료의 원칙이 바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음식, 두 번째가 생활습관, 세 번째가 약입니다. 이 세 가지로 교정을 해줬을 때 사람의 건강을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는 건데, 이 세 번째 약이라는 부분이 아유르베다에서 쓰이고 있는 약재들이 바로 이 향신료들을 잘 조합을 한 약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의미로 저도 이 컨텐츠 자체가 향신료만 잘 알고 조합해서 쓰셔도 병원에 가셔서 약을 맞고 주사를 맞거나 보충제 필요 없이 음식으로서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컨텐츠인 거를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드리면서 후추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더 알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후추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흑후추예요. 블랙페퍼, 검은색 후추인데, 이게 이제 후추 열매가 완전히 익기 전에 파란색일 때 따서 말려서 만드는 것이 바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흑후추이고, 완전히 익은 열매의 껍데기를 벗긴 후에 가공을 한 것이 백후추예요. 그렇기 때문에 흑후추는 맛이 조금 더 세고 강렬하게 톡 쏘는 맛이 있고, 백후추는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가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백후추와 흑후추가 시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통으로 된 후추를 구입하실 수가 있고, 분말로 된 거를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향신료 백과사전 네 번째 회차까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을 하셨겠지만, 당연히 후추가 갖고 있는 향과 풍미를 최대한, 그리고 약용의 효과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다면 당연히 통후추로 된 것을 페퍼밀을 통해서 갈아서 사용을 그때그때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분말로 사용을 하게 되면 역시나
산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일이 계속해서 날아가 버리게 되고 약용도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이죠. 처음 사용하시고 최대한 빨리 소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어요. 사람들이 이 페퍼밀을 굳이 사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풍미와 맛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신선하게 즐기기 위해서 이 페퍼밀을 사용하는 거고요. 효능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좀 경전에 나오는 내용부터 짚고 들어갈게요. 이 분류로 된 것이 디파니아라 그래서 식욕을 증진시켜주고 슐라프라샤마나 몸에 있는 통증을 어느 정도 좀 경감을 시켜주기도 하고 크리미그나라는 것은 바로 구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이제 중세시대 때도 약용으로 쓸 때 같은 의미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루비레쩌나라는 것이 기관지, 부비동의 농이 찬 것들을 빼주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해요. 성질로 넘어가서 가볍고 침투를 잘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은 기관들에 가서 크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맛은 매운맛, 그리고 성질은 뜨거운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됐을 때 소화력을 당연히 높여줄 수가 있는 것이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체했을 때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효능적으로 넘어가서 보면 대체적으로 호흡기계에 좋은 효과를 준다고 해요. 기침이나 천식 있는 경우, 축농증처럼 기관 막힘이 심한 경우에 후추를 좀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막힌 현상을 뚫어주게 되고 농이 찬 거를 배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기가 있거나 소화하는 데 도와주는 것은 물론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게 되면 막힘을 뚫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의 산화를 방지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후추를 갈아서 재워두게 되면 산화를 굉장히 막아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드레싱으로 올리브 오일이나 레몬 같은 거를 써가지고 채소 드레싱 같은 걸 많이 사용하는데, 그때 후추를 좀 갈아두시게 되면 이 오일이 산화되는 것도 방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추를 많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국으로 끓이실 때 후추를 넣는 것은 괜찮지만 고기를 구울 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고기를 이제 재워두고 수육처럼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스테이크를 구우실 때 후추를 바로 뿌린 상태에서 불에다 직접적으로 굽게 되면 발암물질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게 마찬가지로 오븐에다가 음식을 할 때 후추를 넣고 오븐에 넣게 되면 발암물질로 변하는 것이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도록이면 고기를 굽거나 오븐에 넣으실 때는 요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후추를 뿌려서 향과 맛을 더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겠습니다. 절대로 후추를 불에다가 구울 때 사용하지 마세요. 딱히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평소에 드시던 대로 드실 때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드레싱을 얹을 때 이때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겠고, 생강과 함께 사용을 하게 되면 채기가 있을 때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향신료 백과사전에서는 후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다른 향신료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이나 보충제 없이 향신료로 모든 분들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향신료 백과사전 컨텐츠는 계속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해주시고 채널 구독하기도 잊지 마세요. 그럼 건강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